이게 유령이 사는 집인가 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돼지도 아니고 이상한 동물이 아주 이 닭벼슬처럼 말이지 큰 벼슬을 꼿꼿 세워가지고 들어올 놈을 아주 잡아먹듯이 아주 버팅기고 서 있는 거예요. 1000번의 붓질 끝에 비로소 땅속의 유물과 만난다는 고고학 발굴. 하지만 1500년을 견딘 백제 고분은 단 12시간 만에 세상의 모습을 보였다. 피장자가 제대로 밝혀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딱 이게 이제 최초란 말이죠. 따라 그야말로 우리한테는 그야말로 국보급. 그런데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누구냐 이게요. 지석에 쓰인 무덤의 주인은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백제 25대 무령왕의 왕릉이었다. 왕릉을 지키는 수문장, 진묘수. 중국의 고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귀를 열어 백성의 소리를 듣겠다는 상징물인 6.25도 보였다. 6.25를 비롯한 도자기들 역시 중국의 작이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드디어 왕과 왕비의 관이 드러났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에서만 자생한다는 금송으로 만든 목관이었다. 전통을 상징하는 왕의 무덤에 어떻게 해서 한중일의 문화가 모두 섞이게 되었을까?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가 주목한 것은 무령왕의 옆구리에 놓여있던 칼이었다. 둥근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긴 칼, 즉 환두대도이다. 백제인들이 만들어낸 강하면서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칼. 그것은 현대의 칼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첨단 기술과 문화를 가진 문화강국 백제의 환도대도는 이웃나라에까지 흔적을 남겼다. 한반도에서 시작해 현해탄을 건너 오사카 일대와 시즈오카, 도쿄 등에까지 이른 백제의 용복문 환도대도는 동아시아 환도대도의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무령왕릉의 지석에 남아있던 영동 대장군 백제 사마왕. 그것은 무령왕과 강한 백제를 인정하는 중국의 인증서와 같은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고구려의 안정왕이 받은 작포는 영동 장군이었다. 무령왕은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었을까? 무령왕 시대를 상징하는 무령왕릉. 해답은 결국 그 안에 있을 것이다. 무령왕릉의 유물은 모두 100여 종, 3000여 점에 이른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출토된 것은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생산품도 백제의 물건도 아니었다. 그것은 유리구슬이었다. 무령왕릉의 것과 같은 금방유리가 출토된 곳도 있었다. 백제의 능선리 사지. 무령왕 이후 나타난 다양한 생유리들이 출토된 곳이다. 무령왕릉 이후 계속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리구슬들. 이전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물건들이 특정 시기 이후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무령왕의 탄생을 기리는 축제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았다. 매년 축제 기간에 맞춰 한국의 방문단도 이곳을 찾는다. 일본의 작은 섬마을에서 오래전 백제의 왕이었던 한 인물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되어 있었다. 한중일을 넘나드는 그의 탄생과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과연 어떤 왕이었을까? 동북아와 동남아를 아우르는 유물들로 가득한 무령왕릉은 그래서 또 다른 갱일 강국의 선원이 아니었을까?